안녕하십니까. 공학수학 1에 대한 요약입니다. 공학수학 1에서는 1개 미분 방정식과 2개 미분 방정식에 대한 해법을 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교재로 배웠으며 이 과목의 선서 과목은 미적분학 1을 필요로 하며 미적분학 1에 있는 내용이 다 쓰이지는 않지만 기초적인 미적분 방법과 역삼각함수에 대한 미분에 관한 지식은 필요로 합니다. 중간고사 이전까지 배우는 내용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수분리법이란 미분 방정식이 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y'이 dx분의 dy이므로 방정식의 모든 x와 y를 각각의 양변으로 완전히 분리한 다음 양변을 각각 적분하여 y에 관한 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확장된 변수분리법이란 각 요소를 전부 x분의 y꼴로 고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u에 대한 매개변수로 전부 변환한 다음 이 변환한 u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풀고 나서 이를 원래의 x분의 y로 치환해서 계속해서 y에 대한 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완전 상미분 방정식이란 미분꼴이 mdx 플러스 ndy 형태로 나타나는 미분 방정식으로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m을 y로 미분한 것과 n을 x로 미분한 것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것이 같지 않을 때 적분인자를 도입해서 이 조건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적분인자는 x에 관한 적분인자 또는 y에 관한 적분인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어떤 적분인자를 적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적분인자 fx를 구한다 하면 적분인자 2의 h승이고 이때 h는 n분의 1 mx-ny를 nx로 적분한 것입니다. my는 m을 y로 미분했다는 뜻이고 nx는 n을 x로 미분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이때 x에 관한 적분인자를 찾는 중이므로 n분의 1 곱하기 my-nx를 한 식이 y가 없는 x에 관한 식만 나와야 합니다. 즉 fx를 구한 결과식에 y가 포함되면 안됩니다. 만일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y에 관한 적분인자를 구하여 원식에 곱하도록 합시다. 이 적분인자를 원식에 곱한 결과식은 원래 우리가 원하던 조건 my는 nx를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my가 nx와 같다는 것을 만족하게 만드는 적분인자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간단한 적분인자를 찾는 것입니다. 쉬운 거 냅두고 복잡한 적분인자를 찾아봤자 이를 곱한다면은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난이도가 올라갈 뿐이죠. 이제 완전 상미분 방정식에 my와 nx가 같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상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우선 mdx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 m을 x로 적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식 u를 얻습니다. 그 다음 이 식을 y로 미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n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m이 dx분의 du고 n이 dy분의 du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구한 식을 n과 비교해서 y에 관한 식인 L'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y로 적분함으로써 원래의 L을 구합니다. 이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식 u를 전부 구했으며 이 식이 우리가 목표로 했던 식입니다. 이때 우변은 0이 아니고 u입니다. 이를 주의하도록 합시다. 비슷한 방법으로 n에 관해서 풀 수도 있으며 결과는 앞에 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볼까요? 이런 식이 있습니다. 우선 상비분꼴로 변환합니다. 이때 my와 nx가 0하고 2로 둘이 서로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분인자 fx를 찾기 위해 시도를 하고 이때 fx는 y가 없어지지 않아 x만 있는 식을 못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y를 찾아보면은 h가 2y이기 때문에 적분인자는 2의 2y승이 되고 이를 원식에 곱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적분인자는 여러가지 중에 하나만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적분상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쉬운 경우가 c가 0인 경우이기 때문이죠. 이 식이 my가 nx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둘이 일치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m을 x로 적분하여 u를 구합니다. 이 다음 이를 y로 미분하여 n을 구합니다. 따라서 L'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y에 대해 적분하여 L을 구합니다. 다음에 일반의 y를 구합니다. 이것이 최종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의입니다. 일개 비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정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선형이기 때문에 모든 개수는 x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는 px와 rx로 표현됩니다. 이때 식 y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f를 통하여 y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개체군 역학과 로지틱스 방정식으로 알려져 있죠. 정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개 비제차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상수계수에 y에 a승이 곱해져 있습니다. 솔루션은 u를 y에 1-a승으로 두고 이를 미분한 다음 이를 원식과 그 결합 대입해서 u에 대한 식으로 바꿉니다. 이 일개 미분 방정식을 앞의 방법으로 푼 후 다시 u를 x로 다시 변환하여 최종 일반해를 찾습니다. 개수내림법. 개수내림법은 해법을 유도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개수내림법은 이게 제차에서 기저인 y1과 y2 중 한 가지를 알고 있을 때 이때 그 알고 있는 y1과 1차 독립인 y2를 구할 때 사용됩니다. 정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1을 알고 있을 때 y2는 기저1에 u를 곱한 식이고 이 u는 b를 dx로 적분한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b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정규화된 개수내림법입니다. 2개에 들어가기 앞서 1개와는 달리 2개의 일반에는 2개의 기저를 필요로 합니다. 3 이상 고개의 미분 방정식에서 n개라면 일반에는 n개의 기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각 y1, y2를 기저라고 하며 이때 일반회를 이루는 기저들은 모두 1차 독립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이미 기저의 상수배를 한 것도 새로운 기저이며 기저들의 상수배를 더하거나 뺀 것 또한 새로운 기저입니다. 그리고 1차 종속이란 2개의 경우 1차 종속이란 2개의 경우 일반회를 이루는 기저들이 상수배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1차 독립이란 소리는 2개의 경우 일반회를 이루는 기저들이 상수배가 아니란 소리죠. 즉 예를 들어서 x와 x제곱은 둘을 나누면 x로서 상수가 아니므로 1차 독립이고 x와 4x는 나누면 4로서 1차 종속입니다. 상수계수 2개의 정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y는 2의 람다 x로 두어 특성 방정식인 람다로 구성된 2차 방정식을 꺾고 이것을 풉니다. 이때 해가 2개 나오는데 실근이라면 각 기저는 2의 람다 1x, 2의 람다 2x로서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중근이라면 기저 1의 실근과 같이 하나는 2의 람다 1x고 기저 2는 기저 1 앞에 x를 곱하여서 x 곱하기 1의 람다 1x입니다. 따라서 실근은 저렇게 됩니다. 허근이라면 그 해가 a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로 나올 텐데 이때 기저는 2의 ax 코사인 wx 그리고 기저 2는 2의 ax 사인 오메가 x가 되어 일반에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2개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입니다. 오일러 코시 방정식은 일반식의 꼴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y를 x의 m승으로 두고 미분을 하여 원식에 대입한 다음 이를 통해 보조 방정식을 얻습니다. x의 m승이 0 이상이라는 조건, 즉 양수라는 조건 하에 보조 방정식인 2차 방정식을 풀면 해인 m이 2개 나옵니다. 앞전과 같이 실근일 경우 기저는 각각 x의 m1과 x의 m2입니다. 따라서 일반해는 이렇게 됩니다. 중근의 경우 기저 y1은 x의
m승이 되고 기저 y2는 기저 y1 앞에 lnx를 곱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해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허근의 경우 앞전과 마찬가지로 a에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나오는데 따라서 각 기저는 y1이 x의 a승의 코사인 오메가 lnx고 y2가 x의 a승의 사인 오메가 lnx가 됩니다. 따라서 일반해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일러 코시의 해법입니다. 이게 비제차는 일반해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즉 YH와 YP로 나뉘는데 YH의 H는 호모지니언스의 약자로서 그때 H의 약자로서 우리가 이때까지 구했던 제차의 일반해이고 P는 파티큘라의 약자로서 특수해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해입니다. 만일 비제차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이라 하면 YH는 RX를 0으로 둔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가 되고 YP는 제차항을 고려한 단 하나의 특수해가 됩니다. 이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에는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법이 있는데 미정계수법은 매개변수법보다 간단한 대신에 적용 부분이 좁고 매개변수법은 그 범위가 넓은 커버 범위가 넓은 대신 계산이 미정계수법보다 복잡합니다. 미정계수법은 제차항의 형태를 보고 결정하는데 왼쪽에 RX의 형태를 보고 YP를 오른쪽과 같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 YP를 일일이 원식에 대입하여 미정계수인 K나 M 등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때 추가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합규칙과 추가규칙입니다. 합규칙은 제차항의 형태가 단일이 아닌 두 개 이상 섞여 있다면 이에 대한 추정으로 추정항들의 합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추가규칙은 YP를 선택함에 있어 만일 이때 YH의 형태와 겹친다면 YP를 추정한 식에 X를 곱한다는 것이고 이때 YH가 거기에다가 중근이라면 X가 아닌 X제곱을 곱한다는 것입니다. 이계에 한정한 매개변수법은 이를 사용하기 위해 론스키안을 사용합니다. 호모지니언스의 기저가 y1, y2라고 할 때 W, 즉 론스키안 y1, y2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매개변수법을 사용한 특수해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충 중간고사까지의 범위이고 기말까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1번 고개미분 방정식, 2번 행렬을 사용한 미분 방정식과 그에 따른 매개변수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 그리고 3번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것들을 배운 후 공학수학 1이 끝나게 됩니다. 고개 미분 방정식은 앞전에서 배운 상수계수 비제차와 오일러 코시꼴의 비제차 두 가지를 배우며 이때 n개 미분 방정식의 yH는 기저를 n개 가지게 됩니다. 상수계수의 경우 앞전의 2개와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경우 동일하게 y가 2람다라고 두고 이를 원식에 대입하여 특수방정식을 얻습니다. 이후 이를 풀어 n개라서 n차인 방정식에서 n개의 해를 얻고 이를 가지고 yH를 얻습니다. 중근의 경우 x를 곱하는 것은 똑같고 이때 각 중근의 최고 차항까지 x의 승수를 늘려갑니다. 허근의 경우 해가 복소수 형태로 나올 땐 쌍으로 나오고 이전 2개 미분 방정식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기저를 얻어 yH를 얻습니다. 오일러 코시 형태도 상수계수와 마찬가지로 중근의 경우 x가 아닌 x 마찬가지이지만 중근의 경우 x가 아닌 lnx를 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이때 오일러 코시 형태의 경우 y는 x의 m승을 각각 원식에 대입하여 얻습니다. 이후 YH를 구한 다음 이를 통해 특수해를 구해야 하는데 이는 2개와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개변수법의 경우 3개의 경우를 예를 들어 론스키안을 구하는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의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쓰되 각 행렬열에 001을 채워놓은 론스키안 1, 론스키안 2, 론스키안 3를 구하여 매개변수법 식을 사용합니다. 열린 미분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행렬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를 풉니다. 행렬식으로부터 보조 방정식을 얻고 이를 풀어 람다값 2개를 얻습니다. 그 뒤 각 람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1/2 행렬 x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 행렬 y를 얻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 챕터에서는 매개분수 그래프 작성법을 통한 인계점의 형태인 고유 마디점과 비고유 마디점 등등을 배우고, 그 다음 람다가 허근일 때, 중근일 때, 그리고 저는 아까 앞에서도 했듯이 제차가 아닌 비제차일 때의 미정계수법과 매개변수법을 배웁니다. 그 뒤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변환과 그 역변화를 통해 초기 조건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을 한 번에 푸는 법을 배웁니다. 여기까지가 공학수학 1의 범위입니다. 감사합니다.